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상업화 기술 이전 집중 투자 탐방노트 기사 한번 살펴보고요. 5일 이동 평균선 회복 시도를 이제 장중에 했고 종가상으로는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52,700원으로 보합세로 5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 영향을 계속 받고 있죠. 나스닥이 0.90% 올라가면서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이었습니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코스피 중심으로 매수,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강보합권이고 코스닥은 이제 1% 다시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종목수로 보면 이제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좀 많은 모습을 보였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섹터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셀비온이 장중에 한 25% 넘게 급등을 하면서 돌파 패턴들을 만들어내었죠. 이 방사선 의약품 RPT 관련되어서 뭐 셀비온도 있고 뭐 퓨처캠도 있고 SK바이오팜도 있습니다만 셀비온이 좀 더 강한 모습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일봉뿐만 아니라 월봉에도 이제 고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뭐 한 5만원권 6만원권도 열리는 지금 차트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제약바이오주들은 등락을 하다 보니 그 다음에 시총 1인 알테오젠이 좀 윗꼬리가 나왔고 펩트론도 한 3% 빠졌고 최근에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장대 음봉이 조금 거래를 동반하면서 나왔던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HLB 같은 경우는 다시 거래량이 100만 주 언더로 내려가면서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거래량은 아니었죠. 그래서 분봉으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54,000원, 55,000원 이제 가격대가 피보나치로 상승 추세의 마지노선 가격입니다. 여기 가격을 회복하면 상승 흐름의 탄력도가 세워지고 신규 수급도 붙을 수 있는 가격의 마지노선이 5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55,000원 회복하느냐가 이번 주의 단기적인 차트상에서는 맥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장중에 5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아침에 고가를 이제 뚫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 지지가 한 12시까지는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근데 오장에 이제 다시 아침에 시가 부근 내려가면서 종가상으로는 정규장에서는 52,100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한 600원 정도 올라와서 지금 일봉상의 5일 이동 평균선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 52,560원인데 애프터마켓까지 포함하면 이제 그 가격을 5일선 가격 회복한 거고요. 정규장에서는 회복을 못해서 끝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은 계속 매도가 10일 연속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제에서 오늘 좀 매수고요. 개인들은 어제 오늘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구 쪽에서 이제 창구별로 조금 살펴봐 보면 메리츠가 어제도 소폭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일단은 매수를 하는 모습이죠. 지난주에 이제 그동안 쭉 매수를 하다가 10만주 매도 이후에 큰 폭은 아닙니다만 다시 또 순매수 흐름으로 기간 쪽 매수를 조금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한참 들어올 때 양보다는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매도 쪽인 신한이 오늘 가장 많이 매도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키움이라든지 미래셋은 이제 오늘 소폭 매도였죠. 최근에 이제 매수 흐름이 괜찮았는데 키움이 매수라고 삼성에서 45,000주. 근데 거래량이 100만 존드니까 창구별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좀 이노베이션이 강함을 단기 평성인 5일선을 좀 살리면서 여전히 좀 3,000원대 윗구간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이라든지 생명과 테라피틱스, 글로벌은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좀 부진한 거래 부진 흐름과 플랫형으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아침에 났던 기사를 보게 되면 상업화라고 하는 말은 이제 리보세라니 기반의 FDA 허가 이후 상업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 이전 가능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그룹사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 이전까지 보는 이쪽에 이제 집중 투자.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는 현금 흐름 중심의 재무 관리가 뭐 본격화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기사를 좀 보면요. 올해 경영 전략의 무게 중심이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선별 투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브 병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라푸라틴이 관련되는 부분들도 NDA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이제 자산에 관련해서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의 선별 투자, 이 이제 흐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외형 확대라고 하는 또 추가적인 뭐 라이센스 인을 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여기 좀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은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높여서 이제 상업화에 집중하는, 성공에 집중하고 그 뒤에 이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1월 23일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브의 리서브미션을 하고 이틀 만에 클래스 2 지정을 받았죠. 이미 이제 24년과 25년 두 번의 CRA를 받고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죠. 자, 그리고 1월 달에 또 NDA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리라푸란틴이 관련되는 부분도 NDA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달이나 3월 달에 파일링 통과 여부를 리라푸란틴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일링일 때 우선 심사 6개월 정도 이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스탠다드 리뷰가 10개월인데 비해서 6개월 만에 만약에 결과를 낼 수 있는 우선 심사 대상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9월 정도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만약에 이게 안 되고 10개월이 된다라고 하면 연말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FDA 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도 연속적으로 주가에 이제 모멘텀 있는 그 구간들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파이프라인에 허가 단계에 진입하는 가운데 R&D 투자는 임상 단계와 사업적 가시성을 우선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신규 발굴 과제는 파이프라인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느냐, 그동안 많이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어떤 규모로 탐색도 투자를 진행하고 자금 집행도 임상 어떤 데이터라든지 마일스톤 중심으로 뭐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허가와 상업화라고 하는 어떤 출구 전략이 명확한 과제에 뭐 자원을 집중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추가 자금 조달은 아마 만약에 FDA 허가를 받게 되면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외자 유치라든지 좋은 조건에서 뭐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상업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재무적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신약개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항상 선제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나 뭐 CB나 BW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HLB는 재무적 부담을 그룹사 전체적으로 좀 분담을 하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 행태를 하게 되면 뭐 현금 유입 구조라든지 비용의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재무제표를 검토를 해서 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것까지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뭐 미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파트너십 방식을 병행할 건지, 이런 것들도 자금과 여러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과제의 임상 실패나 규제 지연 등 제약바이오의 특유의 이제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비용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차례 CRA를 거치면서 CMC 보강에도 다 시간과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뭐 밸리데이션 돌리는 것도 그렇고요. 항서 제약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도 비용 계속
들어가는 거죠. 상업화 준비를 하면서 사람도 뽑고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통제와 운영자금 관리는 재무 운용의 핵심 과제로 뭐 설정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엘레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미국 전역에 이제 의약품 판매 면허도 뭐 확보하고 영업 인력 배치를 마쳤다가 다시 또 준비했다가 이런 상황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비용 관리와 리스크 감소, 중기적으로는 상업화 단계와 그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차트 구간에서는 큰 흐름은 없습니다. 계속 이제 11일 하락 이후에 2주 넘게 플랫형으로 지금 큰 흐름의 그 상승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홍콩 시장에서도 이제 단기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제 강한 흐름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차트 구간에서 이 5일선 회복과 55,000원대까지 가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정도 터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느냐, 아니면 계속 이제 이 55,000원과 52,000원 사이에 좁은 박스권을 플랫형으로 계속하면서 흐름을 유지하느냐, 뭐 요 두 가지 어떤 방향성에서 지금 계속 이제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